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시켜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월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된 것 동시에 IT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밖에 요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번에 다시 또 지겨울 수 있는 애플페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뉴스를 정확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뉴스라든지 소식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좀 있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계속 신문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영세업자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애플페이 단말기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4년 동안 100억씩이니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애플페이가 들어오긴 들어오나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애플페이 단말기가 아니라 NFC 단말기에 대한 보급 사업인데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애플페이가 유일하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애플페이 단말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지원해 주는 곳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NFC 단말기죠. 요새 하도 NFT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오류가 좀 있는데 이건 제가 고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원해주는 곳을 보게 되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저는 이 얘기를 제일 처음 봤었을 때, 와, 400억이면 너무 크다. 아니, 그 애플페이 뭐 하나 들어오는데 이 정도까지 돈을 써야 돼? 저도 많이 기다렸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동방성장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 지원 사업 내용이거든요. 지원 규모를 보게 되면 똑같죠. 연간 100억 원 정도, 4년간 총 4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원 내용이 신결제수단 단말기인데 키오스크도 무상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몇몇 신문사에는 이제 2만 원 정도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목은 되어져 있는데 내용이 좀 정확하지 않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은 2년 이상이에요, 업력이. 그러니까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정도 사업을 유지하셨던 분들 중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카드 영세 가맹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결제 수단은 적합업종 영위 소상공인 70%를 먼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자 39세 이하, 39세 이하, 그러니까 40세까지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1인 점포를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밋이라고 써 있으니까 청년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키오스크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목적을 봐보면은요, 이제 요걸 보면서 좀 봤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영위 중소상용기업에게 신결제 수단 및 키오스크를 지원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자, 기존 포스 단말기에 NFC QR코드를 부착해 호환되는 기기가 신결제 수단 단말기라고 합니다. QR코드 부착된 단말기다 보니까 이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QR코드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오스크만 당연하고. 그런데 이걸 보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이가 신결제수단 20만 대, 키오스크 3,000대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언제?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반짝하고 등장한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2019년, 지금 2023년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계약을 체결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애플페이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낭비가 되는 거다. 이건 아니니까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제가 여기도 궁금해서 봤었는데 말 그대로 신용카드 회사들하고 은행들이 출연한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 가죠. 여러분, MWC 2023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꽤 많은 회사들이 참가를 하죠. 이 중에서 KT하고 SKT 통신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선보이기로 했고요. 이 KT의 슬로건 중에 하나죠. 디지코. 이거를 선보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시관 디자인들은 서로 공개를 했는데 경쟁적이에요. 보면 이게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고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또 KT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KT 스튜디오 지니가 있는데 여기서 공동 제작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가시게 되면은 인공지능 연구 포털 지니랩스하고 물류센터의 효율화, 자율주행 기술, BC카드, 스튜디오 지니, 배송 로봇과 방역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SKT도 역시 조감도를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도시명공 교통 등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AI 메타버스라고 써있죠. 챗봇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실 MWC에서 챗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6G, ADOT, AI 반도체 사피온, 이것도 이제 관련사에 있죠. 이것들을 전시를 합니다. 전시관에 실물 크기의 UAM 시뮬레이터를 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명공이죠. 이건 왠지 CES에서 우리가 봤던 거기는 해요. 여기 가면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쉽게도 LG U 플러스는 이번엔 전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CES가 있는데 저도 그 행사를 좀 가게 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일상 IT 그리고 쇼츠 부분은 좀 쉬게 됐습니다. 가서 재밌는 소식들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용 잘 정리를 해서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MWC 참여하시는 큰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연락 주시면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또 이야기 전하겠습니다.